시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베트남어 입문 과정을 공부하게 될 한송이라고 합니다. 자, 베트남어를 아시는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지금까지 아마 최소한 한 번쯤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베트남어를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마 저도 처음에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를 들었을 때와 같은 인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반응들이 좀 말이 굉장히 거세고 굉장히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어의 성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베트남어의 성조라는 것, 베트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어는 육성조인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라고 항상 질문을 하시는데요. 육성조라는 게 우리말에는 없는 특수한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성조라는 것 때문에 막연히 두렵고 겁을 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조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그 음낮 고저를 조절해서 발음을 하고 그 단어에 의미를 부과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조라는 것은 베트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제가 3과에 한 강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성조만 따로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과뿐만이 아니라 1과부터 마지막 강의가 될 때까지 성조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께 주지시켜드리고 성조가 다를 때 의미가 어떻게 다르고 뜻이 다른지를 항상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성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발음을 정확히 하고 의미까지 기억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하시면서 발음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첫 강의인데요. 발음을 공부하는 시간을 3강을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은 자모 체계 중에서 모음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제가 발음 연습이라고 해서 랭 파텀이라고 제가 적어드렸고요. 학습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영어의 알파벳 체계와 비교해서 어떻게 자음과 모음 체계가 같은지 또 다른지 또 영어의 알파벳 체계에는 없는 자음과 모음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모음을 함께 배울 텐데요. 텍스트에 보시면 제가 박스 안에다가 모음을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요. 제가 그 발음법과 그 예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아가 3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면은 이 정도는 그냥 눈으로 보아도 어떻게 읽는다는 거는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가 3가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어에 보시면 3가지가 첫 번째 아는 1번의 두 번째 아는 위에 이 기호는 베트남어로 달기호라고 하는데요. 즉 보면 초승달 모양의 기호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달기호라고 하는데 이 아와 세 번째 아는 삼각기호가 있는 3가지를 구분하실 줄 알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 보시면은 마라는 것 모음을 배우신 다음에 자음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는 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바라는 뜻은 이제 아버지, 아빠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 C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쌍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읽을 때 그냥 아라고 발음을 해서 까라고 발음을 하면 되고요. 이 까는 노래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는 G라는 발음은 나중에 자음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기억에 해당하는 발음이고요. 발음할 때도 그대로 가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뜻은 가라는 뜻은 여기라는 뜻도 있고 가스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은 그대로 자음에 배우시겠지만 미음에 해당하는 자음이고요. 그대로 마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따. 이것도 그냥 아로 읽어주시고 따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보시면 이게 모음 위에 초승달 같은 모양의 기호를 위에다 얹었어요. 이 기호를 얹으면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박스 안에 설명을 해놨냐면 그냥 아보다 조금 세게 발음을 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면요. 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나중에 회화, 사과부터 시작된 회화에서 아주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중에 이게 먹다라는 동사예요. 그 동사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배우는 대로 그냥 발음을 한다면 안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겠지만 이 저장, 이 달기호 때문에 발음을 앙이라고 하지 않고 발음을 앙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조금 세게 발음을 한다. 그래서 앙이지 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단어 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음 배우실 거지만 이걸 발음을 하면 맘이겠지만 모음에 이 달교가 붙었기 때문에 발음을 조금 세게 해서 밤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밤은 뭐 다지다 이런 뜻의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단어도 어떻게 읽는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세요. 이 단어도 그냥 잠 하면 되겠지만 조금 세게 해서 잠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마지막 단어도 마찬가지로 자음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강의 끝나고 자음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땀 하지 말고 땀 하고 조금 세게 발음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세 가지로 그냥 조금 세게 있는 세 번째로 이 아는 보시면 이게 삼각기호잖아요. 이 삼각기호가 올 때는 그냥 발음이 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발음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발음하냐? 다음에 Y가 올 경우에는 그냥 발음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들은 어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걸 보시면 마이 여기 보면 삿갓이 있죠? 마이 이 삿갓 때문에 발음을 하지 않고 마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이 이거는 뭐 구름이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 삿갓을 얹었고요. 발음은 까이 그냥 꺼이 하지 않고 까이 하고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단어도 마찬가지로 삼각기호가 있고요. 발음을 할 땐 따이 서쪽 할 때 그 서쪽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Y가 오지 않고 그냥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자음이 올 수도 있고 모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 발음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음을 맘 하지 않고 이 단어는 발음을 할 때 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뜻은 이제 뭐 누르다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동사. 그래서 멈이라고 발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단어 금하다 그런 동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깜이라고 하지 않고 껌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껌. 그 다음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위에 삭까지 붙었는데 뒤에 Y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Y 나머지 자음 모음이 할 때는 그냥 어로 발음한다고 했죠.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아우 하지 않고 어우 한다. 뭐 쩌워 할 때 유럽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와 달교가 있는 세게 발음하고 삼각기호가 있을 때는 발음을 두 가지로 한다. Y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대 그 나머지 경우는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이 단어는 남자 선생을 부른 말의 타이거든요. 근데 발음이 분명히 Y가 쓰면 R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라고 발음을 해야 할 텐데 더이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현지인이 발음을 하기에 이 발음을 타이라고 하는 거 터이라고 할 때가 있고요. 또 몇 시라는 뜻의 단어 마이저 할 때 그 마이도 발음을 마이라고 해야겠는데 또 머이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음을 하실 때는 타이라고 해도 되고 터이라고 해도 되고 둘 다 상관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이 중에 어떤 발음을 할지 모르니까 둘 다 발음이 가능하고 이 발음을 했을 땐 이 단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R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에를 보시면 이것도 영어에서 봤던 그런 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베트남어는 에라고 읽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전에 배웠던 삿갓을 올린 에와 올리지 않은 에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삿갓을 붙은 에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에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입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에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삿갓이 없는 걸 조금 벌려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비고에 이랬죠. 삿갓은 에보다 입을 양력으로 벌려 발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이 발음을 정말 입을 이렇게 벌려서 발음하는 분이 있거나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써주실 때는 당연히 이 단어에 해당하는 건 삿갓을 써줘야 되겠고요. 웬만하면 이 모음이 오는 단어에는 조금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거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M 하면은 위에 삿갓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발음을 한다. 그래서 M 하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레. 과일 중에 배라는 뜻이에요.
레 하면 제가 레 하지 않았죠? 레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 그냥 매 하고 발음했지 제가 매 하고 안 했죠? 매. 그 다음 단어는 세 한쪽으로 이렇게 비키다 뭐 이런 뜻의 동사거든요. 그때도 발음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세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 이 단어도 매 하지 않고 매 해주시면 되고요. 깨 이것도 그냥 깨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깨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 그리고 사까지 없는 그냥 애는 조금 벌려줘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M 하면 이 M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칭대명사 파트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나이가 어린 동생에게 쓸 수 있는 인칭대명사이기도 하고 동생 뻘의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인칭대명사 아주 자주 나오는 인칭대명사인데요. 이 단어 할 때 M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M. 그 다음에 매 밑에 보면 성조가 있어요. 성조를 발음할 때 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밑에 점이 쿡 찍혀 있죠. 이 성조는 다음과에 배울 건데요. 이 성조는 저낭 초저조라고 해서 음을 뚝 떨어뜨려주는 그런 성조예요. 그러니까 성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발음할 때 매라고 해서 어머니라는 뜻의 단어예요. 매. 그 다음 매 하면 좀 제가 벌렸죠. 매 하면 작은 이런 뜻의 형용사예요. 매. 그 다음 네 번째 단어는 라고 해서 양상조사. 친근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못 메우는 양상조사예요. 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조금 입을 벌려준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부자연스럽게 입을 하라고 벌리지 마시고 살짝 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미래를 나타내는 스스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서 동사 앞에 오는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는 조금 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도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공부했던 그러니까 영어에서 볼 수 있는 E와 Y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보통 E로 발음하잖아요. E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쓰는 법도 차이가 있고요. 이 단어가 I는 조금 길게 발음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Y는 조금 짧게 발음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시면요. 4번에 1번 여기 보면 이 발음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my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에 y만 바꿔볼까요? 하면 발음을 my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 얘는 my 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my 내일이란 단어에 나오는 뜻이에요. 그냥 my 이거는 my 운 좋은 이런 뜻의 my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발음을 조금 길게 얘는 조금 짧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그것도 비슷해요. 얘는 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따이 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에 I 대신에 Y를 바꾸면 단어가 따이로 짧게 발음을 하고 뜻은 손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이 my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단어 뭐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때 나오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vui 좀 길게 발음해요. vui 하지 말고요. vui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vui.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자라는 뜻의 단어 guy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길게 늘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guy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그냥 읽어보면요. by 날닿은 새 동사 이것도 그냥 짧게 by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것도 또이 뭐이지만 이런 단어 이것도 짧게 또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발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배워야 될 게 오. 영어에서는 오로 읽잖아요. 근데 이 오가 베트남어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오로 발음을 하지 않고요. 똑같은 오에 쉼표를 찍은 것과 찍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발음이 영어처럼 생각하면 오로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오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베트남어는 어로 발음돼요. 그냥 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로 발음한다 생각하시고요. 어에 쉼표를 위에다가 살짝 찍어 놓은 거. 이 발음도 물론 어인데 얘하고 얘는 발음이 달라요. 제가 단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그냥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뭐냐면 뭘 두드리다는 동사인데요. 그냥 어로 발음해서 거어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거어. 두 번째 것도 그냥 발음해서 꺼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것도 떠 크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형용사예요. 떠 그냥 발음했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냥 발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묶다 이런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뭐 하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아주 많이 나오는 동사 쪄라는 단어. 뭘 주다 라는 뜻의 동사로도 쓰이고 뭐뭐에게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아주 많이 나온 동사예요. 그래서 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어에 쉼표를 하나 찍으면 얼핏 들으면 어인데 우리말의 모음체계는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발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표에 박스에는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요. 어에서 약간 입술을 내밀고 발음을 한다. 그냥 어만 발음하면 라는 발음이에요. 제가 베트남어를 배웠을 때 이 발음을 항상 못해서 지적받았던 그 모음이거든요. 그 잘 쓰는, 그러니까 잘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뭐냐면 뭐라는 거거든요. 얘를 그냥 하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들리시나요? 좀 세게 발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라는 발음으로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보카도라는 과일이에요. 라는 발음 좀 감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차이가 난다. 좀 세게 발음을 하고요. 좀 입술을 내미세요. 그래서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깃발이란 뜻의 단어고요. 이것도 약간 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단어 그 다음 단어 시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한 우리말에는 없는 모음인 라는 어와 세 번째로 어에 삿갓을 또 얹었어요. 이 어가 바로 오가 되는 거예요. 이 어가 오가 아니고요. 이 삿갓을 얹은 이 오가 바로 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보시죠? 오라고 발음을 했죠?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중저부란 뜻도 되고 뭘 노력하다라는 단어에 그 다음 세 번째 거 옴 하면 뭐 마르다 이런 뜻 단어고요. 그 다음에 오로 발음했죠? 그 다음에 또 이란 단어는 쌀국수 한 그릇 할 때 그 대접, 국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대접, 그 그릇을 말하는 게 또예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또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건 그냥 이건 약간 라는 발음, 이거는 오라는 거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와 우에 쉼표를 얻는 것. 이 우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우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이 우에 쉼표를 하나 이렇게 콕 찍으면 얘가 바로 으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으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시면 첫 번째 거 무에다가 성조가 있어서 무라고 읽는데요. 무하고 우로 읽어주시면 돼요. 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꾸우 오래된 뭐 이런 뜻의 형용사예요. 꾸우 그 다음 보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동전이란 말에 놈수에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놈수. 그 다음 네 번째 거 뭘 거두어들이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발음을 우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에 쉼표를 찍은 거는 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으로 발음해서 끄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이라는 단어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여자라는 뜻 발음이 노가 아니라 느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어 승려라는 뜻의 단어 수가 아니라 스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망가지라는 뜻의 단어 후가 아니라 흐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음 박스 안에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 위중모음이에요. 오행엄도이라는 위중모음인데 사실 위중모음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 드려도 나중에 단어를 배우면서 발음법을 익히시면 되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읽을 때 편리하시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6가지만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위중모음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단모음을 2개 결합한 형태예요. 그런데 지금 배웠던 모음처럼 그대로 발음했으면 좋겠는데 발음법이 조금 바뀌어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거 좀 전에 배웠던
에 사까지 들어가는 거. 이거 두 개를 결합했다.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거 이 하고 에로 발음이 된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선 발음을 할 때 이로 발음을 해요. 이.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이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띠 보시면 얘가 있죠. 띠 하면 뭐 사람을 맞이하다는 동사. 발음을 띠에 하지 않고 발음을 이로 발음해서 띠에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힙. 전반전, 후반전 할 때 나오는 힙몹, 힙하이 할 때 그 힙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 힙 이러지 말고 힙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고 세 번째 것도 lit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을 이에 사갓은 이에가 아니라 이로 발음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좀 전에 배웠던 거 우의 쉼표와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게 어의 쉼표는 아까 뭐라고 배웠죠? 이거? 그 애매한 발음 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고 어떻게 발음된다? 보세요. 으로 발음된다고 했어요. 기억을 하세요. 얘는 이, 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라고 발음을 하면은 틀리고요. 이라고 해서 뭘 빌리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임금, 급료라는 뜻의 단어예요. 명사.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렁이라고 해주시면 안 되고요. 릉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거 드어. 그리고 발음이 표시된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발음 표기는 잘못된 거고요. 이 득의 올바른 발음법은 늑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뭘 할 수 있는 그런 동사로 이제 나중에 많이 접하게 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발음을 으어 하지 않고 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거 우에 오를 결합한 거. 그러면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건 우라고 했죠. 우 더하기 오 했으면 우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어. 그거 발음을 한다.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룬룬이라는 단어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룬룬. 그 다음 두 번째 거 누워로 발음해 주시고요. 세 번째 거 뭐 하고 싶다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무언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유일하게 발음을 그대로 하는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야. 얘를 첫 번째 거는 미야 하면은 맥주란 뜻이에요. 미야 그냥 이야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미야 하면 사탕수수라는 뜻이에요. 미야. 세 번째 거는 끼야 하면 저기라는 뜻. 이것도 그냥 그대로 끼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라고 발음을 했는데 우리가 배웠을 때는 어떻게 발음을 배웠죠? 이거? 우의 쉼표였으니까 이거는 아니까 근데 그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으어로 발음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지금 알 것 같네요. 무어라는 말 비라는 뜻 또는 비가 오다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베트남은 비가 많이 오거든요. 호치민은 하노이와 기후가 달라요. 나라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하노이는 그래도 사계절이라는 게 있는데 호치민은 건기와 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기에는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비가 오다는 말, 즉 비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뭐. 그래서 발음을 뭐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두 번째 거 끄어라고 발음을 해주고요. 이건 톱이란 뜻도 되고요. 톱질하다라는 뜻의 동사도 돼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끄어 하지 않고 끄어로 발음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르어 불이란 뜻이에요. 르어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어. 제가 우어라고 전하잖아요. 우어. 발음을 배운 대로 우아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우어. 예를 들었네요. 뭐 하면은 뭘 사다라는 동사예요. 뭐라는 동사하고 이거하고 좀 많이 헷갈리시죠? 좀 전에 배웠던 비 오다라는 동사. 요거 쉼표 하나 있을 뿐인데 물론 발음도 틀리고요. 뭐고 좀 전에 배웠던 동사 사다. 얘는 발음을 얘는 다르죠? 그 다음에 vuo 왕이라는 뜻 vuo로 발음해 주시고요. 루어 별하는 뜻이에요. 루어
이렇게 발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모음 6개지만 4번에 이하는 발음이 똑같으니까 사실은 5개밖에 안 되는 거죠. 요거 발음법 기억해 주시고요. 좀 전에 배웠던 박스 안에 있는 모음 발음 어떻게 하는지 기억 잘 해두시고 다음 파트 들어갈 때 모음은 잘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강의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